윤석열 정권 시절 이재명은 야당 대표로서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요청은 계속 거절당했지만 2024년 4월 29일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직후 마침내 두 사람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 앉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 회담이 단순한 민생 논의가 아니라 이재명의 생존을 위한 비공식 거래 제안의 자리였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윤석열에게도 그 거래는 국정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최선의 기회였을 수도 있다는 상상 말이죠. 2024년 4월 29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재명은 A4 용지 10장을 들고 와 드릴 말씀이 있어 써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약 15분간 발언했고 윤석열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경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회담은 공동합 의문도 없었고 후속 일정조차 논의되지 않은 채 사실상 의미 없는 만남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회담이 열린 시점은 총선 직후 국민의힘이 참패했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하던 상황. 국정 주도권은 사실상 잃은 상태였고 민주당은 자신감을 되찾으며 공세를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백현동 쌍방울 성남FC 수사에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겪으며 당내 리더십까지 흔들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성사된 영수회담은 민생을 내세운 명분 뒤에 이재명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비공식적 제안을 담고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겠지만 그의 말 속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정쟁은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로를 공격하는 정치는 국민만 피로하게 만듭니다. 이건 포장된 표현일 뿐 실제 속뜻은 날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김건희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정치란 언제나 겉은 협치, 속은 거래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재명을 정치적 거래 상대가 아닌 끝까지 수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불신과 감정적 거부감이 깊었고 결국 회담은 아무런 전환점도 만들지 못한 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빠르게 현실이 됩니다. 민주당은 이후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논란을 본격적으로 터뜨리고 이종섭 국방장관을 탄핵하며 김건희 특검 추진과 함께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전액을 삭감하는 초강수까지 밀어붙입니다. 정권은 점점 코너에 몰려가고 결국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계엄은 전국을 수습하기는커녕 정권 몰락의 도화선이 되었고 윤석열은 그로부터 11개월 만에 파면됩니다. 반대로 그 회담에서 말을 건넸던 이재명은 제21대 대통령의 당선, 전국의 주인공으로 올라섭니다. 그 회담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석열에게도 이재명에게도 정치 생존의 갈림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면은 협치였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생존을 건 거래의 순간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그 거래를 받아들였다면 전국의 흐름은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선택을 외면했고 정치란 늘 기회를 놓친 자에게 냉혹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윤석열에게도 최선일 수 있었던 단 한 번의 기회. 물론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즐거운 상상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치란 때때로 그런 상상이 현실보다 더 많은 걸 설명해주기도 하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주세요.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